아직 80도 안 됐는데 내가 죽는다고요? 이 말 너무 직접적이죠. 근데 진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중이야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자연스러움 속에 숨겨진 위험을 전혀 모른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대한노인의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75세 이상 고령자의 약 70%는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를 겪는데 그 원인 중 단지 30%만이 노화 그 자체라고 해요. 나머지 70%는 뭐냐고요? 바로 생활 습관, 조금 더 말하자면 무심코 반복되는 5가지 나쁜 루틴입니다. 첫 번째 습관 감각적 고립 조용히 뇌를 닫아버리는 습관. 이젠 뭐 새로운 것도 귀찮고 그냥 익숙한 게 편하지. 이 말 참 많이 들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익숙함이 뇌를 죽이는 독입니다. 서울대병원 노인의학과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어요. 65세 이상 노인을 3년간 관찰했더니 감각 자극이 다양했던 그룹은 그렇지 않았던 그룹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무려 3.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퇴화합니다. 그리고 그 퇴화는 감각의 게으름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아는 분, 고흥에 사시는 94세 이명훈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20년 전 파킨슨병 초기 진단을 받으셨고 의사 말로는 5년 안에 누워지실 거예요 했습니다. 근데 지금요? 아침마다 걷기 운동하시고 군민회관에서 젊은 귀농인들에게 전통 음식 만드는 법도 알려주시고 동네 잔치 때는 무대에 올라 농요도 부르세요. 그 시작이 어디였냐고요? 감각 깨우기였습니다. 매일 다른 허브차를 마시며 향을 음미하고 다양한 천을 만지며 촉각 자극을 주고 요즘 아이돌 노래도 듣고 따라하셨대요. 정원에서 흙을 만지고 꽃을 가꾸며 시각 자극, 그리고 향기 일기를 쓰셨어요. 이 향기 일기란 건 냄새를 맡고 떠오르는 기억이나 감정을 적는 겁니다. 후각은 뇌의 해마와 연결돼 있어요.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죠. 그래서 후각 자극은 기억력 향상에 매우 효과적이에요. 6개월 뒤 검사 결과 인지 점수는 17점에서 25점으로 상승했고 손떨림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감각을 자극한다는 건 단순히 기분 전환이 아니라 뇌를 다시 작동시키는 생존 행동입니다. 혹시 요즘 하루가 늘 똑같지 않으신가요? 같은 TV 소리, 같은 반찬, 같은 움직임? 그게 바로 뇌를 점점 조용히 죽이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습관 노년기 안정 증후군. 이제 다 살았지. 조용히 보내야지. 나이 들면 다 그래. 이젠 뭐 남은 거 없이 조용히 살다 가는 거지.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몸과 마음을 동시에 가라앉히는 시작점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일본 장수연구소가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10년간 추적 조사했어요. 그 결과 새로운 목표가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수명이 7.8년 더 길었습니다. 왜일까요? 목표가 있으면 뇌의 전두엽이 활발하게 작동하고 도파민이 분비되며 우울감과 무기력을 밀어냅니다. 우리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무언가를 해보려는 마음이 생기면 다시 살아납니다. 이명훈 할아버지도 처음엔 파킨슨 진단을 받고 삶의 의욕을 잃으셨어요. 하루 종일 멍하니 창밖만 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TV에서 98세 일본 도예가의 인터뷰를 보게 됐대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내일 춥더라도 오늘은 그릇 하나 더 빚겠다.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결심하셨어요. 나도 뭐든 하나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다시 시작한 게
젊은 시절 즐겨 부르던 농요였습니다. 그땐 목소리도 잘 안 나왔고 가사도 헷갈리고 호흡도 딸렸어요. 하지만 매일 15분씩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3개월 후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도파민 수치가 안정됐고 뇌파 흐름도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목표는 치매 예방, 우울증 완화, 수명 연장이라는 과학적 결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한 문장 글쓰기, 노래 따라 부르기, 매주 새로운 장소 산책, 평소 안 하던 요리 도전. 목표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나를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3번째 습관 단백질 회피 조용히 무너지는 몸의 구조. 고기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서요. 나이 들면 고기보다는 야채가 낫지 않나요?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듣습니다.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요. 그런데요, 이게 가장 치명적인 오해 중 하나라는 거 아세요?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건 맞지만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줄여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일본 교토대학교 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75세 이상 노인의 82%가 필수 단백질을 절반도 섭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근육 감소, 면역력 저하, 회복 지연, 낙상 위험 증가가 동시에 나타난다고 보고됐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구조물이에요. 근육, 뼈, 피부, 장기, 호르몬까지 모두 단백질이 없으면 유지가 안 됩니다. 이명훈 어르신도 진단 이후 식욕이 줄면서 흰쌀밥, 김치, 국 몇 숟갈만 드시던 생활을 이어가셨어요. 고기는 먹고 나면 소화가 안 돼서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고 피하신 거죠. 그 결과는요. 3개월 만에 체중이 6kg 빠지고 기립성 어지럼증이 심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근감소증 초기라고 진단했죠. 그때 영양사가 권유했습니다. 고기 대신 두부, 달걀, 요거트, 두유, 콩을 챙겨보세요. 단백질 보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에요. 그 말을 듣고 이명훈 어르신은 식단을 바꿨습니다. 아침 두부 반모, 삶은 달걀. 점심 닭가슴살, 작은 조각, 버섯 무침. 저녁 된장찌개, 두부, 멸치볶음, 나물. 하루 한 잔 유청단백질 음료. 양은 많지 않아도 단백질이 있는 식사를 3끼 모두 구성하는 데 집중하셨어요. 3개월 후 체력은 눈에 띄게 좋아졌고 무릎 통증도 줄었으며 낮잠 시간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참고로 노인의 하루 단백질 권장량은 체중 1kg당 1.21 즉 60kg 기준 하루 7290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그걸 한 번에 먹는 게 아니라 3끼에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엔 두부와 계란, 점심엔 생선, 저녁엔 콩 요리, 간식으로 요거트, 두유 한 잔. 이렇게만 해도 충분합니다. 단백질은 배부름이 아니라 회복력과 생명력의 문제입니다. 4번째 습관 움직이지 않는 하루 건강이 멈추는 순간. 무리하지 말고 좀 쉬세요. 이제는 몸을 아껴야 할 나이죠. 이런 말, 선한 의도지만 결과는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우리 몸에서 근육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같아요. 영국 킹스 칼리지 연구팀은 하루에 10시간 이상 앉아 지내는 고령자는 근육 손실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2% 더 높고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 또한 28% 이상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TV 보며 하루 종일 앉아있는 생활은 담배 한 갑을 매일 피우는 것과 유사한 수준의 건강 악영향을 준다고도 하죠. 이명훈 어르신도 진단 직후 몸을 너무 아끼다 보니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하루 14시간이 넘었습니다. 화장실, 식사 외엔 거의 움직이지 않으셨대요. 그러다 병원에서 소개받은 운동이 바로 3초 근육 운동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3초 동안 천천히 발 뒤꿈치 들어 올렸다가 3초 동안 내리기, 벽 짚고 앉았다 일어나기 3초 반복. 이 동작을 하루에 10회씩 식사 전후, TV 보기 전후 정해진 루틴처럼 하셨어요. 처음엔 다리 힘이 너무 약해 의자에 앉는 것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꾸준히 하다 보니 한 달 후엔 혼자서 화장실을 다녀오게 되었고 3개월 후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됐어요.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자랍니다. 단 움직이기만 하면요. 특히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근육은 넘어짐과 골절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3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반복이 당신의 일상을 지켜줄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5번째 습관, 세대 단절말이 줄면 뇌도 다칩니다. 요즘 애들이랑은 말이 안 통해. 젊은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괜히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 어르신들 사이에서 가장 흔히 들을 수 있는 말 중 하나입니다. 근데요, 사람과의 연결이 끊기면 뇌도 서서히 연결을 끊습니다. 일본 도쿄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세대와 꾸준히 교류하는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42% 느렸고 우울증 발생률도 64% 낮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대 간의 대화는 새로운 어휘, 관점, 감정을 수시로 자극하거든요. 이명훈 어르신도 처음엔 같은 연배 친구들끼리만 어울리셨어요. 대화 주제도 늘 같고 공감도는 깊었지만 새로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권유로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지도 봉사에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아침 7시 30분 노란 깃발 들고 아이들에게 조심히 건너 한마디 해주는 것부터 시작했죠. 아이들이 할아버지 오늘 날씨 좋아요. 오늘은 체육 시간 있어요. 하고 말을 걸어줬고 그 대화가 할아버지의 하루의 활력소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지역 주민센터에서 젊은 귀농 청년들에게 전통 음식 만드는 법도 전수해 주셨어요.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를 존중하는 시간. 그게 곧 뇌를 깨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필요한 존재가 될 때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세대 간 교류는 단순한 말의 주고받음이 아니라 내가 이 사회에 아직 쓰임이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혹시 요즘 나보다 어린 사람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거의 없으셨나요? 지역 봉사활동, 청소년 멘토링, 손주들과 요리하기, 스마트폰 배우기 프로그램 참여하기.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말 한마디가 기억을 지키고 마음을 밝혀줍니다. 마무리 이명훈 할아버지 94세의 삶 혼자 걷고 밥하고 노래하는 비결. 이제 마지막으로 94세 이명훈 할아버지의 현재 모습 그리고 지금까지 5가지 습관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감각적 고립, 매일 허브차, 향기 일기, 다양한 음악과 감각 자극으로 뇌 깨우기, 노년기 안정 증후군, 농요 부르기 재도전, 젊은 시절 꿈 다시 펼치기, 단백질 부족, 두부, 계란, 닭가슴살, 생선을 끼니마다 나누어 섭취하며 근육 유지, 정적 생활, 3초 운동으로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을 되살리고 지팡이 없이 걷기 성공, 세대 단절, 초등학교 앞 교통지도, 전통요리 전수, 젊은 세대와의 교류로 활력 회복. 결과는요, 지팡이 없이 스스로 이동, 직접 밥을 해 드시고 매일 아침 노래 부르고 사람들과의 대화를 즐기며 병원 방문 횟수는 1년에 2~3번 정도로 줄어들었고
약 복용량도 진단 초기보다 40% 이상 줄었습니다. 나는 매일 다시 태어나는 기분으로 삽니다. 이게 할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75세는 끝이 아니라 몸이 진짜로 변화를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습관은 작지만 생명을 지켜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 바꾸는 순간 당신의 뇌도 몸도 인생도 다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함께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